김민아 캐스터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요. 따라서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국 지수, 독일 지수, 그리고 프랑스 지수 이렇게 있는데 독일 지수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지수 1.38% 하락한 16,538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7,41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도 0.51%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면치 못한 건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함께 그 폭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확장이 된 겁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4%를 돌파하면서 이 금리 부담감이 더욱더 높아진 영향이었는데요. 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장중에 4%를 돌파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연준위원회 발언도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려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다소 매파적이었던 발언마저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따라서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3% 넘게 상승했습니다. 3.74% 오른 73.01달러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다시 이렇게 73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장 중반부터 마감 때까지 상승폭이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조시키면서 국제 유가를 상승 쪽으로 견인했습니다. 전날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서열 2위로 여겨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의심되는 테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의 해외 무장단체 지원 책임자였던 이 카셈 솔레이마니 추도 4주기 기념식장 인근에서도 폭발이 2발 잇따라 터지면서 최소 9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3% 넘게 치솟았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1.17% 하락한 2,049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장 중반부터 낙폭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으로 마감을 했을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가 확인된 점이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0.7에서 1%가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 건으로 전달 대비 6만 건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885만 건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이었고 두 달 연속 800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할 때까지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소폭 상승한 반면 건설, 방위산업, 부동산, 제조, 운송, 기초소재, IT 등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907%, 달러 인덱스는 0.3% 상승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월 10일로 예상됐던 현물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ETF의 승인을 미룰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일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5% 가까이 급락하며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카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옵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제가 건실하게 유지되는 연착륙 가능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4가지 위험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의 연력 고갈로 인한 성장률의 역전, 지정학적 위기나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웃도는 잘못된 접근 가능성, 그리고 수요가 예상보다 커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착륙 지연 등을 들면서 최근 장기 금리가 하락해 주택처럼 금리에 민감한 부분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신약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50%가 증가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FDA의 신약과 혁신치료법에 대한 승인 건수가 2021년에 51건에서 2022년에는 3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55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제파운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 등 주목할 만한 치료제를 승인한 것을 비롯해 55개의 신약 외에도 버텍스 파머스리컬의 적혈구 질환 치료제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포함해 5개의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했다면서 FDA는 1년에 평균 45개에서 55개의 신약을 승인하는데 2018년에는 59개를 최고치로 기록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한 지난 2년간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어 바이오테크 기업의 IPO는 2021년 108건이었지만 2022년과 23년에는 12월 말까지 각각 18건에 불과했고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추적하는 생명공학 중심 펀드 자금은 지난해 158억 달러가 유출돼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자본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이들에 대한 기회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뉴스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가 3.7% 하락해 $20 3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와 함께 최대 주주인 아마존닷컴에 공급할 배송용 배너 제작하고 있으며 픽업 트럭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최근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인데요. 리비안은 지난해 4분기에 13,972대를 인도해 직전 분기 인도량보다 10.2%가 감소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430대를 하회한 것으로 블룸버그 측은 리비안의 인도 실적 부진은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부각시켰다며 특히 부품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회사 측은 지난해 총 생산량은 57,232대로 연간 생산량 목표였던 54,000대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12월 민간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1만 4천 건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S&P 글로벌의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와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그린스 부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코네그라 브랜스, 램 웨스턴 홀딩스, 린제이 그룹, RPM 인터내셔널, 심플리 굿 푸드, 스미서 스틸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프랭클린 코베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어제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국내 증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제히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어제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2.34% 하락한 2,60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곧바로 2,600포인트 선의 초반 부근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87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8%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낙폭이 컸던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1조 3,14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도했고요. 1조 2,225억 원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2,2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879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3,3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올해 첫 거래일에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특징 섹터는 어떠한 섹터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저출산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뭔가를 이끌고 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중심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대표적으로 29.87%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55,630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7.08%, 삼성출판사가 13.87%, 모나리자가 8.9%, 유엔젤이 7.56% 상승해주면서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정부의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저출산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요. 정부가 올해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산율 반등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부모와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엔젤주들은 8월을 기점으로 역시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책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도 주목을 받은 건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 그리고 15만 원씩 부모급여가 오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육비도 조금씩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 저출산 관련 종목 내에서 교육 관련 종목들도 어제 주목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마 가운데에서도 우주항공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AP위성이 25.33%로 급등 마감했고요. 17,8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세트레가이가 8.08%, 인텔리안테크가 7.86%, 하나시스템이 6.55%, 한국항공우주가 6.43%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우주항공주들 일제히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정부가 전 세계 우주 개발 그리고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이쪽 업계에도 퍼진 건데요. 우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주 산업 쪽으로 향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가 지난 2021년에 발간했던 달 시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1000명의 인구가 달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누적 1,70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230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이 우주 탐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올해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 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과 화성 탐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 33년 만에 4조 6천억 원 삭감됐던 이 정부의 R&D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항공우주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 사업비 180억 원 중에 지난해 28억 원에 이어서 올해는 33억 원을 이쪽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경희대와 서울대가 이 달 탑재제를 개발을 해서 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 추가 참여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 강화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탐사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주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쪽 우주항공 종목들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AP위성을 비롯해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전력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재룡전기가 8.09% 상승했고요. HD현대일렉트릭이 7.12%, 효성중공업이 6.47%, 일진전기가 5.49%, 가온전선이 1.9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전력 전기 장비 관련 시장이 세계 각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약 2조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2,37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100% 전력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이 도시 내 친환경 발전 용량 확대를 위한 전력망 투자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쪽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